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자,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종합적으로만 봤을 때는 3,900포인트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마켓장에서 좀 개인들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따라붙으면서 갭으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9시 본장에서 좀 하방압력이 가해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또다시 끌어올려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섹터별로만 봤을 때도 일단은 반도체 섹터 올라가고 있고, 자, 조선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로봇 섹터도 올라가주고 있고 2차 전지도 지금 나쁘지 않게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일단은 지금 바이오 섹터가 좀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원전 섹터, 2차 전지, 에너지에 관련해서 결국에는 지금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중요한 구간에서 모든 섹터가 지금 중요한 매물대에서 지지해주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런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섹터가 같이 올라가지고 있는 섹터에서 결국에는 주요 매물대에서 돈이 들어와 준 구간까지 빠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제 웬만하면은 섹터별로 종목별로 제가 영상을 분석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주요 매물대에서 지금 지지가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무조건 비중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하락 추세를 깰 수 있는 거래량과 그리고 투심이 살아났을 때 증시에 또 다시 강세장으로 또 다시 이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이 큰 상승 파동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일단은 미 증시가 2% 정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왜? 어제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를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노동시장 둔화 우려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가 동시에 지금 인플레 급등 위험이 낮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이런 정보, 이런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죠. 미 증시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방향성은 같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미 증시가 빠지게 된다면 소비자에 대한 심리도 약세를 보이실 것이고, 그런가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FOMC 다음 달 잡혀져 있는 FOMC에서도 자, 좋은 영향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증시도 많이 빠졌고 미 증시도 빠졌고 코스피 차트도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자리권에서 이제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래일로 따지면은 2주 정도 남았거든요.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야, 선물 옵션 만기일도 12월 11일이에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더 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11월 초부터 해서 하방압력 가할 만큼 가했고 대차 잔고 수량도 역대 최고치를 찍는 모습, 공매도 잔고 수량도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 역대 최고치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올라올 때마다 공매도 수량이 증가하면서 하방압력이 가해졌다는 거죠. 하방압력이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공매도 수량이 증가할 때마다 하방압력이 가해졌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물량을 봤을 때 지금 매매 비중이 어제 같은 경우에 1%대까지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차 잔고 수량이 계속해서 쌓여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결국에는 자, 지금 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차 잔고 수량이 어느 정도는 상한이 돼야지, 그래야지 어느 정도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FOMC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FOMC 일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올라와 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고, 사실상 그런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재료들을 또 보자면 자, 지금 이 기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자, 지금 메모리 가격 인상에 관련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4분기 이 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대감도 같이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DRAM 시장 점유율도 또다시 1위로 탈환을 한 상태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DRAM 가격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가 동시에 자, 지금 이 낸드 SSD에 관련해서 결국에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많은 비트그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HBM4 한 세대 더 높은 6세대 기술력으로 경쟁사에 대비해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술력으로 지금 연내 조기 통과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품질 인증에 관련해서.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감, 모멘텀은 지금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테슬라의 그 칩 A16과 A15에 관련해서도 자 삼성전자가 도맡으면서 무엇을 한다고요? 맞아요. 수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대감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상방을 열어두고 지금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도 자 이런 반등이 흔들리면 안 된다. 결국에는 자 미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똑같이 이 하락 추세를 깔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 하락 추세를 깰 수 있는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하락 추세를 깰 수 있는 반등이 나와주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맞아요. 하락 추세를 깨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4파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5파동을 봐야 된다라고 이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상승장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아요. 조정, 4파 눌림목 자리에 지금 자리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물대도 체크해보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큰 틀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눌림에서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최근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그리고 대차 잔고 수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자 위에 구간에서 위에 매물대에서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동성을 좀 제가 보고 있고요. 이 마지막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회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마지막 변동성은 차근차근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전같이 차근차근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급격하게 한번 눌렀다가 그 당일에 올릴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매수 타이밍들 잡아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대차 잔고 수량이 지금 증가한 마당에 우리가 봐야 할 건 무엇이다? 맞아요. 대차라는 것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 돈으로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근데 그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물량이 지금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지금 밀어버리고 있다.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2% 정도 빠졌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의도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권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눌림 이후에 우리가 이 반등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눌림목 자리에서의 매수 기회, 기술적 반등에 있어서의 매수 기회 같이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타이밍들을 같이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맞아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좀 띄워놨는데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월 말부터 해서 비중 축소를 하자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고점 자리에서 대응을 못하고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에 이런 패닉셀 구간에 도달하니까 10만 원 라운드 피기 자리에서 흔들리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자 매도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자리권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들을 제가 장중에 브리핑을 통해서 잡아 드릴 거니까 위에 제 전화번호 010-7652-0271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관련된 정보들, 재료들, 일정들, 수주 물량들, 앞으로 나와줄 수주 물량들, 대응 전략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 자료를 그냥 받아가시면 된다. 이 채널에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고 무료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함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년도 최고점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 지지 라인을 통해서 자 위에서는 공매도 치고 있고 밑에서는 쇼커버와 그리고 중요한 구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줬던 구간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승 모멘텀에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재료들과
자, 보시면은 상법 개정에 관련된 재료들과 그리고 분리과세에 관련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전반적인 시장의 큰 틀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에게로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해야 할 건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평단가를 관리할 수 있는 수익률을 극대시켜야 된다. 시드를 늘려나갈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체크해놓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분할 매수 타이밍들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마냥 계좌를 방치하면 절대 안 되죠. 결국에는 지금 자리권에서 올라와 줬을 때 무엇을 봐야 돼요? 맞아요. 비중 축소.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는 것은 이 기업에 있어서 상승 모멘텀 정말 좋아요. 하지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무엇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개인들에게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면서 주가를 빼버릴 계획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이 전 고점을 통해서 매도 타이밍들을 잡아 나갈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차 잔고 수량이 지금 하나도 줄지 않았고 공매도 잔고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맞습니다. 단기적인 큰 조정을 우리가 또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들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위에 제 전화번호 010-7652 0271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까지 터득했던 매매 기법들, 매매 전략들을 자료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있어요. 지금 직장을 다니시거나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혼자 끙끙 앓면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옆에서 멘토를 해주신 분들이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옆에서 어떤 한마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기의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응해 나가야지 앞으로의 구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들을 좀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초가 매매나 종가 베팅에 관련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련해서 기준과 원칙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돈을 굴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이 나와줘야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 조정장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 현물에서 손실을 나고 있는 이 금액을 계좌를 물량을 결국에는 다른 데에서 메꿀 수 있는 안전자산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뭐 ETF든 코인이든 여러분들이 뭐 해지 테마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그 안전자산에 관련해서 비중을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끄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유익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